구로구청장 선거, 재보선 네.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국민의힘 구로구청장이 그 주식의 백지 신탁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후보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의 민주당 네.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전직 시장이었고요. 우리 네. 쪽에서는 이제 부시장이 나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민심의 어떤 준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 몫이었었는데 여기가 혁신당 정철원 이제 당선인이죠. 정철원 당선인한테 이제 넘어갔어요. 이거는 민주당은 그러면 왜 이 혁신당한테 이 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담양 군수를 하셨던 분이 민주당 군수였고 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민주당에 조금 더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일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호남에서는 사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 어떤 이 협력적 경쟁 관계를 지난 총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상황이었고 네. 또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포스트를 좀 만들려고 했던 네. 그런 노력들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또 이번 그 재보궐선거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시장, 군수, 구청장 5곳, 어제 있었던 23곳 중에 콕 집어서 좀 주요 포인트만 집어서 주요 포스트 5곳만 따져보면 여야가 4대 1이었었는데 선거 후에 1대 4로 역전됐다라는 겁니다. 여가 4였다가 1이 되고 야가 1이었다가 4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지도로 좀 같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네. 아산시장 국힘에서 민주당, 담양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 구로구청장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그리고 김천시장은 국힘에서 국힘으로 갔고요. 거제시장 국힘에서 민주당. 이렇게 보면 일단 민주당에서 혁신당으로 한 곳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하나, 둘, 셋, 3곳이 바뀌었습니다. 국힘은 원래 있었던 한 곳 그대로 유지를 한 곳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대 3대 1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 모두한테 좀 의미가 있는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존에 있었던 자리 3곳을 뺏긴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구로구청장 선거, 재보선 네.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국민의힘 구로구청장이 그 주식의 백지 신탁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후보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의 민주당 네.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전직 시장이었고요. 우리 네. 쪽에서는 이제 부시장이 나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민심의 어떤 준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김천 같은 경우는 저희 쪽이 원래 저희 쪽이었고 원래 그 수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만 이게 사실상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광역단체장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 재보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총선급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미니 재보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산불 상황도 있고 탄핵 정국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현장에 가서 유세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엄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후보를 안 낸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민심의 준엄한 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다,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두 다 뺏겼다라고 아까 제목에 나왔죠. 국민의힘만 뺏긴 게 아니다. 민주당도 뺏겼다라는 거예요. 어디? 담양 군수입니다. 전남 담양이라고 하면 사실 여긴 민주당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 몫이었었는데 여기가 혁신당 정철원 이제 당선인이죠. 정철원 당선인한테 이제 넘어갔어요. 이거는 민주당은 그러면 왜 이 혁신당한테 이 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저 지역에서 그 기존에 그 담양 군수를 하셨던 분이 민주당 군수였고 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민주당에 조금 더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일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호남에서는 사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 어떤 이 협력적 경쟁 관계를 지난 총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상황이었고 네. 또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포스트를 좀 만들려고 했던 네. 그런 노력들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또 이번 그 재보궐선거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에 대한 문제, 네. 후보에 대한 문제, 또는 뭐 지역 정치인에 대한 문제, 또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들이 이제 어떤 이유가 가장 컸는지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그 대책을 좀 네.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쪽 생각을 해봅니다. 네. 면밀하게 좀 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협력적 경쟁 관계였었다라고 했는데 협력과 경쟁이 지금 하나에 같이 들어있죠. 묘한 관계다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다음 기사로 좀 같이 이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PK 탄핵 반대 여권 후보들 고배, 민주, 조국당의 텃밭 담양 뺏겨. 말이 나온 김에 이 부분부터 좀 같이 좀 짚어보죠. 조국당의 텃밭인 담양을 뺏겼다라는 거 지금 조금 전에 김진욱 대변인께서 협력적 경쟁 관계다. 근데 요번에 계속 뭐 포스트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처럼 혁신당 입장에서 이제 교두보를 마련을 한 셈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의 스탠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같은 그 협력적 경쟁 관계, 뭐 네. 이제 협력이 먼저냐, 경쟁이 먼저냐 네. 이런 부분들은 있을 텐데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또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야권에서의 협력이 필요해서 정권 교체를 또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또 놓고 보면 어차피 경쟁 관계임은 분명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럴 때 그런 경쟁 관계 속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가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준비, 이 부분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뭐 그 여러 가지 협력들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또 협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경쟁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그 경쟁 관계에서 각 당이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이 호남이라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부분에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협력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호남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놓고 본다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경쟁적인 측면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선은 협력을 하고 지선은 그 이후에 있을 지선은 또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지역적으로 호남은 경쟁이지만 전국적으로는 또 협력 관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좀 묘하게 협력과 경쟁에 좀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좀 약간 들립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좀 짚어보죠. PK 탄핵 반대 여권 후보들 고배다. 여기 PK가 콕 집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이 김천 시장은 그대로 좀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진보 후보가 이 교육감은 정당이 없습니다. 다만 진보 쪽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부산시 교육감 거제시장을 민주당이 경남 거제시장을 민주당이 지금 갖고 가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 PK 지역이거든요. 선거 당장 내일 있을 이 탄핵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PK 민심이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재보궐선거 때 금정구에서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한 20% 큰 격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K의 어떤 정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가 굳건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는 광역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라면 그런 의미를 좀 들 수 있는데 네. 이번에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보면 투표율이 22.8% 네. 결국은 한 5명 중에 1명만이 이제 투표를 한 셈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이제 윤심 후보란 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말고 또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 부산에서의 어떤 요번에 당선된 진보 측 후보는 후보 단일화가 아주 오래전에 됐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저희가 교육감 선거 때 보수 쪽 후보들이 단일화가 잘 안 됩니다. 네. 뭐 그분들의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이게 구도 싸움에서 1대2의 어떤 구도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거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가 예전에 거제 시장이었습니다. 네. 경상도, 경남을 봤을 때 김해 쪽과 거제 쪽이 이른바 야당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의 어떤 지지율이 다른 경남의 여타 지역보다는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진 건 진 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졌는지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이런 어떤 탄핵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냉정히 한번 보면서 그 어떤 그 방향이 맞다고 손치더라도 그거를 호소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